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방금 전 S&P 500에 대해선 직전 고점을 뚫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4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역시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45.80달러.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268.9달러 선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24강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12강 진출 트레이더들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인데요. 자, 45분을 기점으로 12강 12명의 트레이더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요. 두 분의 해설위원이죠.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 더욱더 확실한 해설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호균 해설위원님, S&P 500이 직전 고점을 살짝 뚫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쯤에 깜짝 놀랐습니다. 2440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점이 돌파되면서 S&P의 강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 상승하는 가운데 안전자산의 하락세도 역시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현재 어제부터 이어진 추세가 완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트레이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물 시세는 오늘 사상 최고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오늘 찍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이고요. 다만 이게 언제 꺾이느냐.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약간 지금 현재 고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 꺾이냐에 따라서 우리 트레이더분들 지금 여기 배틀리그에는 못 올라가지만 또 배틀리그가 끝나더라도 누적 수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 증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81.69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서도 이렇게 S&P가 급작스럽게 또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외신들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현재 S&P의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가 와 유럽에서의 어떤 충격적인 12개월 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이미 그 미국에 있는 마켓 사람들이 약간 데자부를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차분하게 이번 영국 총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당분간은 증시 흐름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그 남한산성 매매를 남한산성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61.8 피보나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1255선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1300선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세이프티 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골드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1300선까지 보고 있다는 점
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시작해서 45달러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45달러 선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43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46달러 선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천연가스도 또 많이 보시는 상품일 텐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97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3달러 선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3.08을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3.08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단기적 랠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랠리일 뿐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을 약간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올라왔던 속보, 이건 정치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UK 프라임 미니스터 테레사 메이가 과연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결과에 본인이 승인을 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투 파티가 같이 합세해서 브렉시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올라왔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또 해외 선물의 신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투자에 잘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상품군에 대한 뉴스와 그리고 정치적인 뉴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영국 메이 총리직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총선을 통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좀 사의를 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사퇴 의사가 없다, 브렉시트를 좀 합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 네. 영국은 총리제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총리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총리가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총리 사퇴할 정도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연립정부 구성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상 이거 가지고 이제 재신임을 물었던 투표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 재신임을 물었던 투표였던 것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예전의 총선이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재신임을 묻는 투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됐지만 이 부분은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많은 영향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사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도 없고 사퇴한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외신 브리핑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이 좀 내성이 생겼다.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이슈 악재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지 않는 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세들이 계속 그냥 현재 이어지는, 현재 과거의 추세들을, 현재 어제 오늘 이어졌던 추세들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별다른, 네. 전일 있었던 이벤트 중에 가장 비중이 적었던 것이 바로 영국 총선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사퇴할,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해서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주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러면 강하게 하드 브렉시트를 가지는 못하지만, 연정을 통해서 이런, 브렉시트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나가겠다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유로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짚어볼 거는, 만약에 이제 하드 브렉시트로 가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영국은 4개 연방이 합쳐진 나라인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하드 브렉시트 가면은, 자기들은 연방 탈퇴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슈가 또 가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히려 저는 이런 소프트 브렉시트가 조금 더 시장이 좀 반기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시장은 소프트 브렉시트를 원하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예측이 좀 되어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더 시장이 원하는 모습인 그 모습인 어감으로 거고. 봤을 때 하드 좀 강경하잖아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챙겨줄 것 같고. 네, 네. 네. 네, 단어에서 오는 그런 네. 느낌. 저부터 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기분 약간 뭔가 깨질 것 같고. 특히 아. 이 금융시장에 네. 종사하신 분들은 네. 뭔가 하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뇌파 이런 거 좀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해요. 비둘기 좋아합니다. 네네. 완강한 거 좀 안 좋아한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스무스한 걸 좋아하시는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24강 마지막 날입니다. 자, 12명의 트레이더를 가려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의 순위와 그리고 수익금 변동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조의 상황 확인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본선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비조입니다.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1위로 앞장서 있는데 수익금 현황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9,000달러 이상이었는데 오늘은 7,000달러 이상의 수익금 현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밀로 승부를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받고 있고요. 전에 2위는 미리 고점에서 네. 조금 빠진 측면이 있었죠. 아, 하지만 근데 빠졌습니까? 추세가 네. 꺾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네.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고요. 3위는 긴 시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선사하셨던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4위는 추장 트레이더고요. 5위는 기계단인 박노주 트레이더 순입니다. 자, 비조의 누적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셨는데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상당히 밀에 대해서 매매에 성공을 거두면서 1위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포지션도 확인할게요. 자, 밀 여전히 19계약을 매수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갔네요. 네. 아까 팔라듐을 16계약에서 3계약 네. 또 추가로 들어갔고요. 팔라듐은 여전히 한 계약이죠. 네, 팔라듐도 네. 방향이 맞게 되면 네네.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밀에 대한 확고한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팔라듐의 물량을 늘리지 않고 밀로 늘리는 모습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기다림의 약 트레이더가 네. 라니냐 영향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제 의견 아니고요. K땡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이제 참고하자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합니다. 근데 이 엘니뇨가 식품 가격의 약간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밀에 대해서 호재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엘니뇨가 발생한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겨울철 평균 기온을 좀 상승시키거든요. 그리고 네네.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악영향.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라니냐가 사실상 영향이 더 크지만 네. 이번 엘니뇨는 약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계절적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대응 같은 경우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엘니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겨울철 난방수를 좀 감소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전망이 이 K땡 증권사에서 전망이 나왔다기보다는 전체 기상 전망을 모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또 5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앞으로 겨울 되려면 좀 멀긴 했지만 네.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신흥국들 금리 인하 지금 기조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 기조가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완만하게 시키면서 다시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좀 했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반기 전략도 만약 이런 날씨 관련한 부분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투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저는. 네. 그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의 이제 거래를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레포트를 이제 받아보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밀과 옥수수에 대해서 동방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에 대해서 생육 조건에 대한 안 좋은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의 날씨가 제일 중요하냐? 미국의 날씨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CME 거래소에 있는 미국의 농산물을 기준으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경작지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그런 그 해당 지역 로컬의 날씨가 상당히 생육 조건에 좀 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원유재고 발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USDA 그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재고량 같은 이런 그 펀더멘탈 요인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농산물이나 그 축산물도 있죠. 이것들은 솔직히 이런 펀더멘탈 내용을 우리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들어가시보다는 일종의 다른 이제 금융상품,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해지 차원에서 거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자체가 기다림약 트레이더처럼 약간 중장기 트레이더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에그플레이션 좀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대 후반에 농산물 한두 개 가격이 뜨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다 불태워버리고 그 농산물로 다 갈아탑니다. 예를 들어서 밀이다 그러면 밀이 좀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모든 미국 농부들이 기존에 이제 재배하고 있던 작물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돈 되는 걸로 막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또 다른 옥수수나 다른 것들이 생산량이 줄게 되면서 네. 가격이 같이 동반으로 오르는. 그러면 추세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쭉 오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림약 트레이더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기 포지션 트레이딩 전략은 농산물에 참 적합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네요. 네,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밀에 대해서 좀 매매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보여주면서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농산물 관련돼서 거래하실 때에 대한 팁을 좀 주셨어요. 농산물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미국의 날씨가 좀 중요하다. 하지만 농산물 그 거래하실 때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약수에 좀 주의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베인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일간 수익금으로 $62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일단 보유 포지션은 없는데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시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12강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써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 네. 아니,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워낙 시청자분들도 좋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자, 이제 오늘 24강 마지막 날인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이 사실상 지금 현재 3위이신데, 지금 여기 본선 B4위로 나오는 건 일간 수익금 기준인 거고요. 24강에서 현재 3일 달리고 계십니다. 랭보 시스템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면 이제 진출이 거의 확정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하고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12강으로 올라가게 되면 새롭게 다음 주에 펼치고 싶은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전략이나 주요 트레이딩 상품 같은 경우. 네. 일단 전략은, 일단 수익을 지키는 걸 좀,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은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은 이제 하방이고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주초에 좀 분위기를 보고 전략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초에 좀 분위기를 주초에 좀 보시고. 상황을 좀 보겠다.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는 하락 쪽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트레이더님 정말 24강까지 지내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45분 끝날 때까지 다음 매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 매매 계획은 없고요. 네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은, 이제 골드나, 안전자산이, 이제 기술적 반등? 좀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 미국 지수가 여전히 오늘 금요일인데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위로 가는, 미국 지수의 끝은 어딘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미국 지수 S&P 500에 대해서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차트 10분봉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 더욱더 올라가고 있네요. 신고가를 갱신할 때가 가장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매도를 굉장히 유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매도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매도를 하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변곡을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변곡을 확인을 해라. 알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까지 말씀 또 감사드리고요. 일단 12강 진출이 확정된다면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S&P 500 지수가 정말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443.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0.44% 오른 수치로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S&P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896.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양 지수에 대해서 어디가 위일 것인가, 꼭대기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의 격언을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명언이요? 격언이요? 네네. 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어디로 가나요? 네, 원래 5월에는 주식을 떠나라는 게, 하나 땡땡 그 증권회사에서 예전에 한번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무조건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H증권사. 네, H증권사. H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 예전에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가을에 사서 5월에 팔고 나가면 수익률이 매년 그렇게 똑같이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당히 좀 중요한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해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여름에 휴가를 갈 것이냐? 안 간대요? 안 간답니다. 네. 역사상 최저로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휴가 갈 생각이 많이 없는 거죠. 승부 보겠다. 네, 올 여름에는 휴가 가지 않고 한번 승부 보겠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주로 휴가를 갈 때 좀 팔고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휴가가 좀 길게 가거든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올해는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여부거든요. 왜냐면 고점 논란이 자꾸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펀드 매니저 휴가 갈 때쯤에 꺾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사실상 좀 쉽진 않지 않나. 지금 예를 들면 올 글로벌 모든 기관들이 올 여름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승부를 보고 싶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휴가철에는 거래량이 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그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이번 올해 월가의 분들은 여름 휴가가 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자랑 하나 좀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연결해 주시면. 네, 화면 함께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오늘 서울경제의 기사를 낸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수와 국채에 대해서 시향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 전략을 잡은 게 2435에서 기준선으로 이 하방했을 때 매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 얘기를 했고, 아까 상방에서는 매수, 하방에서는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방으로 가면서 목표가 2440을 터치하면서 목표가 에 도달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채도 매도 전략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예, 매도 전략을 말씀드려서 126.16에 매도를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매도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까지 126.00까지 오늘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팀 셰르파 시향이잖아요. 그죠? 이 시향 쓰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또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그럼요. 일단 S&P와 국채에 대한 부분이 좀 맞아떨어졌다. 그죠? 자랑했습니다. 자막도 나갑니다. 팀 셰르파 예상 적중. 축하드립니다.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맞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팀 셰르파 시황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윤모 트레이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 본선 C조 안에서도 1위를 달려가고 있고 누적 수익금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적. 오늘 저희가 매일매일 좀 브리핑을 하면서 상당히 그 액수에 놀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오늘 그리고 어떤 종목을 거래하셨는지 또 오늘 24강 마지막이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거의 이제 시장에 맞는 종목분들을 좀 거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릴 때 지수 같은 거 이제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골드가 메이저, 그러니까 세력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네. 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국채, 옌 이런 쪽들이 같이 하락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시장이 이제 그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어제 이제 골드를 해서 청산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국채를 또 매도를 해서 또 청산을 했고, 물론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거를 매매를 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유로가 또 마찬가지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유로를 들어가서 또 청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중도 한 3분의 1 정도씩만 들어간 것 같아요, 자금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2,400불 정도를 수익을 거뒀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자만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게 되면 조금만 흔들리면 막 두려워서 손절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갈 때까지 가지 뭐 이런 어떤 매매들을 하게 되는데, 네. 시장과 같이 따라가는 매매, 우리 해외 선물의 이 본질,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오일만 오로지 본다거나 또는 뭐 골드만 본다거나 지수만 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주식도 아니고 국내 선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또 지금 시장이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뭐 금액 수익도 더 크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 됩니다라는 하나의 어떤 맛보기식으로 제가 이제 짧게 거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수익이 잘 나면 심리가 안정화되고 매매가 또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첫 단추를 잘 깨면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많은 트레이더들, 많은 고객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점이,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수익이 계속되면 네. 그게 또 위험합니다. 계속 너무 잘 되다 보면 이게 또 심리가 또 네.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황금용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잘 나는 가운데서 이런 수익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옆에서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아주 끄덕끄덕을 하고 계시는.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황금용 트레이더분들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시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오늘자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역대 누적 수익금 신기록을 오늘자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즌도 통틀어서 수익금 누적 수익금 역사를 작성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황금용 트레이더께서 시즌을 종료할 때까지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 수익금을 요거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거 좀 함부로 잡아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좀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좀 뭐 사실 목표를 따로 세워본 적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렇게 배틀 계좌는 이제 보여주는 계좌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계좌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제 계좌가 금액이 조금 큰 편인데 그런 계좌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작은 5천만 원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인데도 한 5개월 정도 했을 때 한 2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틀도 이제 제가 뭐 우승까지 혹시 가게 된다면 배틀도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 목표 때문에 좀 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에 욕심을 냈다면 최근에 굉장히 베팅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안전성을 했고 너무 또 다른 분들하고도 좀 너무 또 저럴 때는 황금용 트레이더가 그래서 제가 문의드릴 때 뭐냐면 황금용 트레이더는 제가 사실 목표 금액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황금용 트레이더는 약간의 매매가 교육용이다 이거. 트레이더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다 무지켜본 앞에서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매매, 도움이 되는 정보, 지금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교육용으로 많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사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국제에 대해서 매매가 작년 시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확실히 또 안전자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각이 되는 시장이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항상 많이. 저는 사실 나오셔서 본인대로 정말 다행입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지 안 좋나 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방송 이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한 누적 수익금을 보여주고 계시고 시즌2 때는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 자기 실력 발휘를 더욱더 하고 계시는 황금 연모어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순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파생 야신 트레이더는 어제와 역시 마찬가지로 관망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자, 트레이더님 바로 만나볼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강연회를 앞두고 머리를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머리 살짝 커터만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 오늘 장도 여전히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니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좀 단기 매매를 조금 더 했고요. 어쨌든 대회다 보니까 그런데, 이 대회는 대회지만 이 자체가 어떤 게임 수준의 그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좀 해봤고요. 네. 더군다나 제가 또 내일 또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업무적으로 바쁘고 해서 사실 오늘은 일부러 매매를 안 한 게 아니고 할 시간이 없었고 제 개인 포지션만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이틀 밤을 또 샜어요. 그럼요. 내일 정말 강연회가 있는데 참 중요한 시점에 강연회를 여신 것 같아서 내일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고지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트레이더님 말씀해 주시죠. 자, 내일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요. 파생 야신의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에 관한 것도 같이 함께 강연회를 하니까요. 많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제가 미생에서 완생이 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고. 용어죠. 네. 그리고 또 참석자에게 또 드릴 선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선물도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국내 선물하고 옵션에 관한 책자하고요. 그걸 제가 이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다 참석자 전원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선에 관한 자료도 또 참석자들 분들에 한해서 또 차후 또 제공을 꼭 해드릴 것을 약속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더 만나 뵙도록 하죠. 팀 셰르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팀 셰르파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이렇게 소개도 감사드리고 내일 강연회에서 어서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반기 정말 시장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런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강연에 활용을 하신다면요. 중요한 기점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니까 여의도로 달려가 보신다면 파생 야신 트레이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야신 트레이더까지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과 함께 수익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D조의 수익금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D조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던 조이기도 합니다. D조가 초반과 지금이 거의 천지개벽한 차이가 났거든요. 사실 D조가 굉장히 죽음의 조로서 수익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추세시너 트레이더도 그랬고 외환형 트레이더도 오늘 그 방송 직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이제 몇천 불 이상, 몇만 불 이상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게 변동이 항상 심하다. 사실 이번 주에 이 변동성의 파고에 가장 많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움직였던 게 바로 D조지 않나. 근데 그 중에서 현재 D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G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자기 매매 원칙대로만 물론 다 매매 원칙대로 하셨겠지만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좀 크게 기복 없이 그냥 계속 자기 매매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선제 트레이더, 외환형 트레이더, 추세신호 트레이더 이 대회
통틀어서 가장 매매가 많으신 트레이더 중 3명입니다. 그 3분이 이제 D조에 한 자리 모이셨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주가 아니라 좀 더 길어지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오늘 종료일까지 24강 종료일까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큰 순위 변동 가운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여러 종목에 대해서 시장을 잘 활용을 하셔서 수익금 현황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자, 이어서 2위 지금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일간 수익금으로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위를 향해 가고 있는데 LG 시스템이 오늘은 1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받아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G 시스템 트레이더들 불사조 리그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네네. 24강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12강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기로에 지금 서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트레이더님. 오늘 새벽이 마감인가요? 11시 45분입니다. 지금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10분 남았나요? 관심 좀 써주십시오. 지금 현재 LG 시스템 트레이더님께 참 물어보신 말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압축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요. LG 시스템 트레이더님, 원래 트레이딩이 많으신 분은 아니라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24강,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신 건가 아니면 좀 제가 알기로 일정이 좀 요즘 최근에 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정 때문에 매매를 많이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충분하셨지만 전략대로만 매매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좀 일정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못 했는데, 일단 저희 시스템을 키는 날이 한 일주일 동안에 하루 이틀 정도 켰었고요. 네, 그래서 매매 수가 적긴 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포지션 시스템 위주로 좀 운영을 시켰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12강쯤 되면 좀 일정이 많이 좀 풀릴까요? 네, 그쯤 되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12강쯤 되면은. 저도 이번 주처럼 깝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시장도 그렇기도 했고, 지금 12강 때는 또 다른 매매를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LG 시스템 트레이더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주로 트레이딩하는 매매 전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한테 많이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12강에서 나는 이런 모습 좀 관전해달라 이런 포인트로 포커스에 맞춰달라는 의미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절대 수익 추구가 좀 목적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그냥 무작정 공격적으로 고수익 날 수 있으면 고가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포인트,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몰리는 포인트들만 좀 공략해서 가는 타입이고요. 좀 전거래일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좀 우상향이 좀 일차함수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좀 추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조별 예선부터 지금까지 정기간 동안에 계속 플러스 수익을 계속 누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강에는 좀 더 멋있게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G 시스템 트레이더 만나보셨습니다. 12강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트레이더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지금 D조에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선재 트레이더, 일간 수익금이 엄청나네요. $3,000 이상의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는데, 보유 포지션 또한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월물로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가격대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로 한 계약 들고 있습니다. 일간 수익금이 $3,000 이상인데 어마어마한데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셨을까요? 네. 주로 오일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선재 트레이더의 복수 열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잃었던 종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다시 찾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수익을 좀 만회하면서 지금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재 트레이더가 자신만의 그런 전략으로 잘 풀어나가요. 이렇게 복수를 화끈하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바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간 수익금 좋은데요, 트레이더님? 네. 항상 아쉽죠. 네, 아쉬우시다고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24강 마지막 날이고 이제 종료가 한 10분도 남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 수익금은 역시나 5일에서 얻으신 건가요? 네. 5일하고 뭐 중간중간에 뭐 손대는데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유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들어가고 보니까 좀 남아있어서 좀 빨리 들어간 것 같아서 우선은 1200대 근처 오면 그냥 나올 생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5일이 이제 뭐 어제 혹시 돌파할까봐 어제 우리가 지금 매수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45.15가 맥점이라고 생각해서 20부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6불 맞고 매도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45.70이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45.70에 그냥 단합도 매도 짧게 빼먹고 매수로 돌려서 오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전에 45.50 지지력 보고 걔네들 매수 들어가서 상공까지 버티고 다시 뭐 오늘 여튼 45.50이 지지력 맥점이라서 중심 자리가 이제 50, 45.50, 45.90 그래서 70이 중심인 거거든요. 네. 어제 그제 그리부터 이제 걔네들 계획을 세워놓고 얘네들 움직인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45.70 중심으로 논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아까 물량들하고 약간 아직 미련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 지금 45.50대는 못 지키면 45.15, 10대까지만 열 생각이고요. 그다음 윗자리는 오늘 돌파 여부를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어제 1차로 46불, 그 다음에 2차 46.50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150피 추가적으로 가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아마 좀 얘네들이 힘이 강하면 47불 근처까지 건드리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는 47불 근처에서나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불 근처에요? 예, 선재 트레이더님, 지금 이제 12강을 진출하시게 되면, 12강에서는 좀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는 뭐 전략이나 뭐 각오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손대는 매매를 하고 있어서. 매매를 즐겁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즐기시네요. 네, 오랜만에 개인 작은 계좌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10개 밀렸다 20개 가겠구나 이러면 그냥 매수를 잡고 10개 밀리는 걸 버티다가 이제 그게 더 밀리면 이제 좀 아씨 아닌가? 뭐 이런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본선 들어서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아서 싸우기 때문에 안 잡히더라도 좀 기다렸다 하는 매매하고 분할 진입을 하는 매매를 이제 실천을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주간장에서 다 벌어놓고 또 미장에서 띡 걸어놓고 또 뱉고 다시 차려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12강 때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장난은 이제 끝났다. 네. 재미는 이제 끝났다. 네, 재미 말고 장난을 보여주겠다. 몸 다 풀렸다.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는 매매하고 분할하고 보는 대로만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12강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프로 트레이더에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재 트레이더입니다. 정말 매매를 즐기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시는데, 자, 이어서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현재 금 매수로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고요. 14계약을 현재 보유 중에 계신데, 자, 오늘 24강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패션이 남다르십니다. 노타이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네, 타이 풀었어요. 네네. 이렇게 이러려면 갑자기 몸살 네, 시청자분들이, 네, 외연형 트레이더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트레이더님, 이제 24강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동안의 그 소감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소감이야, 저는 어찌됐든 배틀리그이기 때문에, 네. 해외 선물 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전쟁 터졌기 때문에 전쟁에 그냥 지든 이기든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뭐 금은 차트에서 사실 하방을 했었는데 이제 손절 타이밍에 솔직히 놓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12강인가요? 12강은 네. 진출하니까는 어느 정도 보고 오늘이나 이거 죄송한데 오늘 오버하면 월요일날 이게 누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월요일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늘의 정상가 기준으로 월요일날 손익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월요일날 정상은 손실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정상가 기준으로 스타트하는 거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0에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스타트.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은 아니면 손실 나면 되는 거고. 네네. 아니면 갖고 와서 월요일 날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원래 네. 제 스타일대로 그냥 오버하지 않고. 네. 사실 쌓아놓으신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오버를 나시죠.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그냥 없었다면 오버를 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냥 뭐 1시간, 2시간씩으로 매매해서 뭐 손실 났던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을 반납했던 부분을 12강부터는 다시금 복구하는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을 다하셨나 본지 정말 타이도 좀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외환 트레이더님이 네네. 지금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일정을 네. 물어보니까요. 거의 매매할 시간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오버나잇 한 매매를 이유가 하시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미팅이 네. 풀로 차 있어서 네. 거의 이제 매매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외환형 트레이더 만나보는 순간에 이제 거의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외환형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제 24강이 30초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45분을 기점으로 누적 수익금에 대해서 각 조당 상위 3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 몇 초 후면은 그 주인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몇 초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자, 5초가 남았는데 두 분의 해설위원도 같이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죠. 없을 걸로 좀 보여지네요. 네. 이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변이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기다림 예약 트레이더가 과연 1만 달러 넘길지.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 2시간 동안 그 S&P 말고는 움직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지금 45분이 넘었는데 오늘의 배틀리그 24강의 배틀리그 모두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24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45분을 기점으로 저희가 누적 수익금에 대해서 빠르게 집계를 하면서 상위 3명의 트레이더들을 결과를 추출해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12강에 진출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12강에서는 정말 각축전이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2강부터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12강에는 어떤 분들이 진출하게 될지 지금 명단이 나왔나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A조에서의 지금 상위 3명. 네, 자 그렇다면은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남한산성, 맥점 멘토 트레이더까지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주간의 수익금이죠. 네, 맞습니다. 2주간의 누적 수익금 현황이었고요. 자, 이어서 B조의 수익금 현황 확인합니다. 자, B조에서는 기다리는 대학 트레이더, 골드베인 트레이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기다리는 대학 트레이더가 수익금이 훨씬 더 높아졌네요. 네. 자, 지금 그렇다면 3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C조의 순위도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C조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황금연무 트레이더와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파생 야신 트레이더까지 어마어마한 수익금으로 1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죽음의 조였네요. 4주에 청계살롱 너무 아쉽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게 조별 준칙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513 트레이더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셨는데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이죠. D조의 현황 확인하시죠. 자, LG 시스템과 성재, 외환 영웅까지 다음 라운드 12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추세 신호 트레이더와 매매신 불꽃 트레이더 너무 아쉽네요. 왜냐하면 추세 신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이 엄청 났거든요. 예, 수요일 날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매매신 불꽃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약간 향방이 갈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간 안에서의 누적 수익금으로 인해서 좀 순위가 갈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24강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각 조에 3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변이라고 한다면 A조와 B조의 S조 출신이었던 우리 리치 트레이더, 빅게다의 박노기 트레이더가 이제 또 탈락을 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봤을 때 이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리치 트레이더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 게 리치 트레이더가 압도적인 수익 1위를 달리다가 맞습니다. 참 어떠한 매매가 좀 일단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듣고 한번 자세히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12강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누적 수익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12강부터는 조별 리그 없이 전체 12명 중에 8명의 트레이더, 최후의 8명 트레이더를 뽑는 8강이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요. 네, 맞습니다. 4명의 트레이더가 탈락을 하게 되고요. 8명의 트레이더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조별 리그가 아니라 전체 12명 트레이더의 손익을 기준으로 일주일의 손익을 기준으로 진출자가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트레이더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이게 또 조별 리그란 조별 결선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12강은 일주일 이뤄지고요. 8강 또한 일주일, 4강에 3일,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또 하나의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4강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12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불꽃 튀고 좀 집중되는 그런 트레이더들의 매매 상황 중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4강까지도 두 분의 해설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희가 오늘 24강을 마지막을 끝으로 좀 노래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정말 치열하고 이 시장 정말 잘 헤쳐나가시면서 매매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더욱더 치열하고 선명하게 그 무대를 다시 누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과 오늘 특히나 나와주신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얘기해 주시죠. 노래 제목이 저랑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좀 아담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아쉽게 탈락된 12명 몇 명이죠? 24명. 12명이 탈락한 겁니다. 12명의 트레이더 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누적 수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시청자분들께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좋은 노하우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좀 그래요. 박수 함께 하시죠. 네. 자, 12강까지 정말, 이제 24강까지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의 해설위원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12강 때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으시는 곡은 미스터 빅의 샤인 들으시면서 저희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